제가 이런 그 콘센트 부품인데 이것을 이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이론을 따라서 이걸 압축해 갖고 그냥 그 일반 구리선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압축하든지 그래도 좀 두꺼워야 됩니다. 전기양이 이렇게 분기를 하는 제품이라서 이것을 두꺼운 구리줄을 주어서 압력을 높여서 이렇게 가든지 이건 옆으로 감압 구조거든요. 옆으로 물처럼 퍼져서 또는 오돌도탈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산화철 코팅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수십 장 절연구처럼 갖춰 수백 장에서 이 MLC 기술에는 금속 배터리를 쓰거나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모터 정류자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70m 함으로 이게 쇼트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걸 이제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저렴 구조를 수천 개를 넣고 이렇게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몇 개의 배터리를 갖다 쓸지 언어프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12.5V, 50V, 30V, 60V, 120, 110V, 120V 자유자재로 조정하고요. 이것도 이게 2차 전지다. 1차 전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수천 개를 연결해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12.5V, 60V, 30V 자유롭게 110, 220을 공급할 수, 380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로 이 방식으로 충전도 빨리 되고 방전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에다 이런 형태 금속 배터리가 됐든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감압과 중폭과 감압을 중폭과 그러니까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조향하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펠러다 양쪽에 어느 정도 연료를 줄지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데도 가능해. 그래서 변속기 없는 구조로도 갈 수가 있는데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 척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 전기 방식이 됐든 연료의 적고맘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자유 프로펠러 틀린 연료를 줘서 만든다. 제트 엔진이다. 그럼 연소실에 6개다.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가서 몇 개 연소실에서 쓸지 2개만 쓸 수도 있고 3개만 쓰고 1개만 쓰고 이렇게 해서 감압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중폭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속도를 강중량으로 연료양을 강중량으로 만들어서 연료양도 통해서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다 그러면 가스다. 약불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실도 대중소로 만들 특히 그 사이즈를 2가지로 만들어라도 거기서 모든 만번은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를 따라서 제가 이론입니다. 제 이론인데 틀리게 에너지를 다니면 그것이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전기구조로 이렇게 연료를 쓸 때도 2가지나 3가지를 합해주면 더 파워가 세다. 또 이것을 우라늄이나 토륨, 플루토늄을 가로 입자구조에서 쓸 때라도 대중서로 만들어주면 더 크고 이것을 서로 2가지나 3가지의 우라늄, 토륨과 플루토늄, 우라늄 이렇게 하면 더 세다. 이게 수소폭탄, 융합폭탄의 원리다. 장약에도 놓고 폭탄에도 이게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도 다이너마이트 원료를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로 가면 폭발의 위력이 세다. 이 기술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장약도 방약도 대중소, 장약가루를 폭탄 구조도 가루 입자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야지 융합적인 열과 융합적인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탄 구조도 대중소, 자탄의 모양을 대중소로 해서 융합적인 폭탄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했는데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감전되잖아요. 저장된다는 거겠죠. 금속에다가도 감전되잖아요.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물에다가 금속 어떤 알갱이들을 알루미늄이다, 구리다. 그러면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요.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넣어주면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지고 배터리가 됩니다. 또는 금속바나 금속판을 넣고도 이와 같은 기술이 가능합니다. 나는 항상 조금 넣고 나는 소금 조금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똑같은 기술이 아니다. 그러면 양심불량이에요. 네, 그거 금속 배터리를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향후 자동차 연료 전지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결합 구조를 만들어서 해주고 발열을 통제할 수 있는데 왜냐면 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없이 작은 단위로 이렇게 언어프 전선을 언어프 구조로 가져가고 마이너스 플러스 나눌 수도 있고요. 언어프 구조로 가져가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향후 변속기 없는 기술로 가는데 변속기 없애버리고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만중을 따라서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다. 그러면 10W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를 만들어내는데 LED 등에도 합니다. 모든 전구는 이게 되는데 전기량을 적게 줬는데 밝게 빛날 리는 없다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LED 등에도 40개다. 그럼 언오프 방식으로 10개만 한다든지 10개, 20개만 한다든지 40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등 LED 등 자체에도 전기량을 따라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도 이제 빛의 어떤 램프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빛의 용합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전조등이나 모든 어떤 램프에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반도체를 매개해서 이만한 것에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종구를 만들 수 있다 했죠. 기차 모양, 캐릭터 모양, 자동차 모양, 온갖 종류의 이렇게 종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필라멘트가 없이 만들고 또 이것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필름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카페 창에다 붙여 가지고 광고판으로 만들어 놨거나 또 여기 뭐죠? 입간판이나 간판 구조에 방수 구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가지고 입간판이나 어떤 광고판에 비추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페 창문에다가도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일부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프로젝터 방식으로 광고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안에는 보이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크린을 일반 어떤 플라스틱에다 하든지 건물에다가 알루미늄 스크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스크린 구조를 기존의 스크린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울 방식의 스크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안에다가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지만 안에는 2개, 3개 프로젝터가 있어서 동영상을 여러 개 띄워서 동시에 시청하는 구조를 갖거나 회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 프로젝터를 동영상을 여러 개 띄우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에는 프로젝터가 연결이 되는데 데스크탑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노트북에도 그때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프로젝터를 연결 기능을 줘가지고 프로젝터 1번부터 10번까지 10개가 있다 그러면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서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결 구조를 가서 중계해주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향후 제가 이렇게 데스크탑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10개도 20개도 100개도 되는데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송수신한다. 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고 무선 송수신할 때 SK 것도 쓰고 이동통신회사 같은 KT 것도 쓰고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저건 그것도 쓰고 AM, FM 라디오처럼 그렇게 그건 이제 수신하죠. 서로 다른 파형. 이것은 송수신으로 갑니다. 국내 통신 체계와 유성통신에도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전기 구리선처럼 전기량을 많게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빛의 명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입체 화면으로 가는 기술입니다. 또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옛날 구린 사진이지만 이렇게 좀 프로그램적으로 해석해서 저도 미술 그릴 때 똑같이 그리지 않고 고급스럽게 그립니다. 색깔도 고급스럽게 없던 색깔도 넣고 그렇습니다. 없던 장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을 원래는 이게 구리지만 옛날 사진 구리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보정해서 고급스러운 빨간색을 만든대. 또는 빨간색을 다크 계열
어두운 빨간 계열, 밝은 빨간 계열 입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는 다른 어떤 색을 첨가해서 입체를 만들어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어디에서도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CCD나 CMS, 소니나 삼성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구 같은 것도 제가 이런 전구나 백열 전구, 형광등, LED 전구 모든 것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재려거나 필라멘트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재려고 필라멘트에 약간 특정 부분을 고무줄이다. 그러면 모든 밧줄은 다 돼요.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에 낚싯줄도 됩니다. 펜스 구조도 가능해요. 고물 구조, 대남 매듭 구조 만들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굉장히 짱짱하다. 이 기술을 따라서 필라멘트의 특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은 거기가 발열은 되지만 빛은 환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전구를 납작 전구, 별포모양 전구, 세모모양 전구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스 없이도 됩니다. 반도체 어떤 회로처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전구보다 작은 구조로 납작 전구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LED 전구 40개다. 그럼 램프를 동일하게 전기를 각각 연결해 각각 틀린 색깔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각각 틀린 전기 양을 줘가지고 틀린 빛의 바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20개만 40개다 램프가 20개만 튼든지 10개만 튼든지 40개만 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전구를 모여가지고 이런 동그란 전구나 네모난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것도 갈아 끼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작은 빛을 모여가지고 큰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역시 디스플레이 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언어프 반도체처럼 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간단한 형태의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당연히 발할 수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것도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안에서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송전할 수 있다 그랬죠. 테슬라는 전기선을 앞뒤로 또는 에디슨이 직류로 보내는데 주파수 방식 위아래로 이렇게 보내서 할 수 있다. 전기선이 어떤 하나짜리라도 전기 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짜리라도 전기 가는 기술을 씁니다. 통신선도 하나라도 통신선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콘센트인데 이거 콘센트 부품이에요. 이게 전기선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 금속이 그냥 전기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플러그를 꽂아서 잘도 전기를 갖다 써요. 그럼 여기 금속 배터리의 개념이라 그랬죠. 구리바에 딱 코리를 감아서 금속 배터리 수천 개 만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언어프 구조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어프 구조로 가질 수 있다. 이걸 이제 금속 콘덴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콘덴서가 잘 터지죠. 기판에 콘덴서가 5개다. 그러면 앰프다. 5개다 그러면 그래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몇 개의 콘덴서에서 갖다 썼을지 또는 이런 금속 배터리다 그러면 몇 개의 금속 배터리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중폭과 감압을 만들어요. 현재 앰프라든지 이런 스피커 또는 확성기에다가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줘가지고 기판에 몇 개 그것을 중폭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선풍기에도 중폭이 가능하고요. 중폭과 감압이 가능 이런 방식으로 드라이기에도 가능하고 히터기도 가능하고 그다음 조명도 가능. 조명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금속 전기약을 여기다 축적해서 전기약을 보다 많이 갖다 쓰면 돼. 이런 금속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천정의 분기선에도 이런 것을 여러 개 두껍게 뭐 가령 이거다 그러면 이것을 판을 절연 구조를 수십 개 붙여놓으면 이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폭 구조를 통해서 전기 양을 나가서 중폭해서 분기합니다. 이런 제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콘센트인데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 이걸 압축시켜서 일반 전기선처럼 동그랗게 갖고 압축을 시켜. 그럼 이제 파워가 압력이 세진다. 옆으로 퍼지니까 감압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텁게 만들어지. 이것도 콘센트 이거 쓰시면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니네 했더니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다 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선이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장이야. 여기다 넣으면 한
소비자가로 한 4천 몇백 원이니까 3천 원 그 이하로도 공급받아 갖고 5천 원만 더 받아도 됐을 텐데 여기다 놓으셔가지고 고장도 잘 나요. 어디서 철도 2개 사봤어요. 설치는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깨보니까 이게 그대로 꽂혀 있더라. 이게 두껍게 가거나. 근데 그렇게 여기다 놓는 게 아닌데 여기다 놓는 건데 그것도 기술도 모르고 이렇게 갖다가 남의 아이들을 갖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전기선이 두껍고 전기선을 구려서 이게 얇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정체가 돼요. 열이. 여기서 이렇게 고장이 난다는 거죠. 불이 나는 원인인데 이거를 비싸게도 파시더라고요. 이거 여기다 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다 만드실 건가?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남의 아이들을 함부로 갖다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을 알고 만드세요. 저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반도체에 있어서 좀 D램의 어떤 끊임없이 리프레시에 대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해량이 좀 더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PM 반도체다 그러면 그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PM 반도체나 자동차 연료전지 양극재에서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평판이고 이거는 두텁게 만들어놨다. 이쪽은 한쪽은 그러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 힘이 흐르게 되는데요. 밀도가 높은 쪽으로. 그래서 어떤 반도체의 텅스텐 부분에 있어서 밀도가 높잖아요. 구리보다. 그래서 거기 열이 축적된다. 그것도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 텅스텐을 얇게 만들어 주든가 텅스텐 구리 압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PM 반도체에서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들거나 또는 자동차 연료전지 양극재가 서로 틀린 전기 전도들을 가진 금속을 배치해 놓으니까 대중소를 갖고 이게 과열이나 그러니까 스파크 현상에서 불이 나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놔라. 자동차 연료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또는 납축전지 같은 양극재, 음극재를 수십 겹으로 서로 2개가 틀리게 들어가야 돼요. 안에서 고리 파이프를 그러니까 전해질 파이프를 놔서 그 안에서 전해질이 움직이는 구조. 현재 자동차 연료전지나 어떤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열을 분산을 시키는 겹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현대기아차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납축전지도 이렇게 충전 구조가 되면은 납축전지도 여러 개로 분할해. 그럼 자동차 설계를 변경시켜야 될 텐데요. 빼가지고 뭐 캠핑용으로도 쓰긴지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몇 개의 납축전지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를 조절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큰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휴대폰에 충전을 하면은 몇 프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차단시켜서 과열이 되지 않게 하는 구조를 쓰는데 이거는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 모든 전지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에 LG전자가 박람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 LG전자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반도체에 D램에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다. 좀 더 많이 또는 산화철 코팅을 해주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거를 4분의 1이나 8분의 1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전기량이 10, 20, 30, 40, 50 이렇게 전기량을 따라서도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데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 통신선도 돼요.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 그랬죠. 금속 카펫이다가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한쪽으로만 전기를 이렇게 놔주면은 이것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전기를 흐르게 하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를 끊어주면 여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 구조로 가져가는데 현재는 HDD나 SSD 이런 게 필요 없이 이렇게 단순한 전기선 안에 구리선 안에 이런 것을 수없이 나노 단위로 수없이 작은 어떤 금속점을 만들어 놓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거기다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CPU에도 저장 구조를 가져가고 GPU에도 저장, D램에도 저장 구조를 가져서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에 대한 약점, 휘발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조차도 어떻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대중소로. 그래서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한쪽에 전기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든다. 또는 얇은 금속에서 두꺼운 금속으로 전기가 흐른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속 유리석형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열해갖고 조령 구조를 갖고 수없이 4개짜리로 만들어도 되고 작은 단위로 이거를 여기다 배치한다 그러시죠. 한쪽으로 이쪽으로 전기 흐름으로 전기를 넣으면 이쪽이 전기 흐르지만 전기를 넣지 않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흐르는 거로 전기가 갇혀서 이것을 저장 구조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진법들을 따라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진법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수없이 나노 단위로 몇 조개로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HDD나 뭐 SSD 같은 거는 사실상 그러면 그 엄청난 작은 부피 안에 엄청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HDD도 되고 SSD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트랜지스터 현재 트랜지스터 반도체 어떤 캐패시터도 되는데 현 진법수를 쓰는 게 현재 국제적인 표현으로 뭐가 됐든 상관없이 02를 원래 국제적 표현은 뭐라 그랬던 간에 나는 5번으로 할 거야. 나는 7번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001을 나는 78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뭐 군에서 같은 마음에 안 들면 이 숫자를 똑같은 숫자로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 전 세계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그냥 통역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동통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숫자 방식의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이렇게 숫자로 통일하자는 거죠. 그건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01을 또는 안녕하십니까 001을 어디로 가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010을 그다음에 공격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01을 우리 사진 파일을 갖고 있는 게 46번째야. 또는 001은 우리가 사진 파일에 46,840번째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01을 아다 이렇게 001을 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01을 A다 001을 BC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 마음대로 모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별로 회사별로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5가지 10가지의 모드를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이 캐패시터를 합하면 숫자 무엇이다. 진법 세스 무엇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HD도 셀과 셀이다. 그러면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숫자 8이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안녕하십니까.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우리 사진첩에 무엇이다. 우리 사진 파일에 몇 번째 있는 파일이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진법수에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DD도 그렇고 SSD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플로팅 게이트다. 플로팅 대중수로 만들자 그랬죠.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것은 똑같은 이렇게 셀이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그것은 지 마음대로 암호 저장도 가능하고 각 나라별로 회사별로 다 틀리게 또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런 저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장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SSD나 전장 장치에 있어서 HDD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GPU에도 저장이 되고 SSD 그다음에 SRAM 같은 뭐 핵심업을 쓰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뭐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이 되니까 어떤 저장 구조로 DRAM도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플래시 메모리도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가 흐르게 한다. 그러면 이게 통신선도 돼요. 전기선, 통신선 다 되는데 두텁게 함으로써 이것이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또는 이것을 언어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된다. 이것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고 흐르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나노 구조로도 그렇죠. 수백 조개라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저장 구조로 가지면 작은 부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저장이 되고 경우의 수를 늘리는 제 방법을 따라서 모두를 5가지, 10가지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전 세계 언어를 통합시켜서 숫자로 통합시키면 전 세계 언어 번역도 쉽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구글이든 그럼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저장 매체에서도 이 방법을 할 수 있죠. 충격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하고 경우의 수를 따라서 이게 어떤 저장을 이렇게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늘려서 엄청난 저장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슈퍼컴퓨터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이 슈퍼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 1000개도 돼요. 1년 번호를 달고 암호 설정 각각 저장할 수 있다. 연산도 각각
광섬유선으로 다 연결하면 돼요. 연산도 각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산만 하면 된다 그러죠. 주요 통로는 광섬유선으로 하고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전지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다시 또 띄워주고 광섬에서 읽고 그래서 구조를 보내는 이런 방식의 전송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컴퓨터 이 기술 쓸 수 있는데요. 짐 켈러라는 부분하고 저기 우리나라 모레라는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 이걸 하실 텐데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동영상 우리 모든 컴퓨터에서도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100개, 10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을 한다는 HDD가 됐든 저장 SSD가 각각 1년분 하면서 저장하고 다시 작은 조각으로 불러드리고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디램 같은 데도 최대한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만들어 숫자를 많이 늘려요. 그러면 GPU도 CPU도 SRAM도 다 이와 같은 기술을 플래시 메모리도 똑같이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만들어요. 가능하면 하드디스크도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디램 하나다 그러면 그것을 정보 처리하는 용량을 따라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서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40개의 디램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작은 조각을 동시에 띄워주고 CPU도 그러면 안에 내용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만들어주고 소짜리가 숫자가 많이 배치할 수 있다고요. 공간 면적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CPU더라도 안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40개 CPU가 있는 것처럼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이렇게 40개로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연산도 하고 CPU도 동일하게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트랜지스타다. 캐패시터다 그러면 대중설 면역 대비해서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대중설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럼 디스플레이 장치 화소수도 대중설로 들어가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 픽셀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해갖고 10분의 1, 20분의 1로 만들어서 픽셀은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나지만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안에 섬세한 세계의 정보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 그렇게 해서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D나 시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더 소자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대중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소짜리를 많이 해서 많은 숫자를 날려놓고 거기다 전기양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줘서 몇 단계로 지금 알아서 하십시오. 강령해 줘가지고 레이더 소자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묶어서 쏘고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레이더나 이렇게 전투기 같은 거 맞으면 기판이 딱 강한 열이 발산해서 태워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또 거기서도 전기선의 구리선은 하나다. 그럼 하나 어떤 데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어떤 데는 전기선의 굵기를 두께가 중간 두께, 얇은 두께, 아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전기를 분할해서 증폭과 감막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 이래서 주파수를 자주로 다양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하나 영상 레이더에 이게 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팀별로 이렇게 전파를 묶고 쏜다. 레이더 시각 장치다. 레이저 이렇게 가공기다. 그러면 그것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든다고 합시다.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전기양을 1부터 10까지 10단계로 해가지고 전기양도 통계해서 열을 통제합니다.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 0.001도 돼요. 깊이까지 해서 몇 개가 참여할지에 따라서 팀별로 레이저를 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레이저 공격구, 가공기, 시각장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10개의 작업도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 용접기도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동일한 원리를 갖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칩 같은 것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 최대한 스마트폰 들어갈 때가 작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다. 통신칩의 엔테나도 하나가 아니라 10개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어 송수신할 수 있다. 이 통신칩 큰 거에서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서 나눠줄 수 있다. 겉으로는 통신칩 하나지만 내용적으로 정보를 분할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40개 통신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도 라디오 전파는 다 서로 다른 전파를 AM, FM 수신만 하지만 이건 송수신 구조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20개든 100개든 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한다. 물론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 각각 20대씩 들어갈 수도 있고 와이파이 이런 장치에도 20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유선 인터넷을 묶어가지고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가 와이파이나 기타 무선 송수신 장치 안에서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줘가지고 그것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하시더라고요. SK플래닛인가 하청업체에서도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 이거는 사물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라디오처럼 라디오 전파를 갖다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기기를 조정하는 기술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을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인터넷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스마트폰 위성통신이든 유선전화든 전 세계 모든 어떤 그 통신 구조에서 전 세계를 합의만 해주면 돼요. 고유 번호를 줘가지고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번호,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인터넷 안에도 인터넷 전화도 연결을 하고 전 세계에서 하나의 전화로 다 내가 해외 가더라도 로밍 서비스 필요 없이 공통번호가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 번호로 계속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서비스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누르면 이제 그거를 로밍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전화를 유선 전화하고 스마트폰 연결할 수 있다 그랬더니 큰 돈이 든다 그래서 그걸 하시더라고. 쇼핑몰을 갖다 데스크탑에 다 있으니까 쇼핑몰이나 또 슈퍼마켓, 퀵 서비스, 택배, 화환 서비스, 기타 다른 사업 서비스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장 장치 부분이 좀 핵심 부분이었는데요. 또 제 기술에 맞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나 선박이나 또 항공기에서 석유 방식, 휘발유다 그러면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연소실에 같이 섞어서 넣어주면 매연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고효율이 되는데요. 파워도 세지고 완전 연소가 됩니다. 또 경유산소, 또 이렇게 LPG 산소,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이렇게 선박도 선박유 상소, 그다음에 산소 또는 항공유면 항공유 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소산소를 넣어줄 수도 있다. 여기다가 군사적으로 쓸 때는 방사능 염려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라늄 분말 구조를 가지고 다니다가 증기로만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결합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초고속 비행체 만들 때 쓰는데 이런 항공유에다가도 조금 섞어줄 수 있습니다.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이것도 방사능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불안가스는 원래 2대1인데 제가 불안가스를 그 영매일 필요 없다. 산소량이 많아지면 연료가 고효율이 된다는 이론을 따라서 휘발유 같은 거, 이게 석유 같은데 항공유 같은데 경유 같은 산소를 조금 넣어서 판매하실 수도 있다. 또는 그 수소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준다.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정제할 때도 제가 이렇게 어떤 상중하로 이렇게 수소를 넣는 기술, 여러 군데 많이 넣거나 여기다 산소를 추가로 넣어서 석유 정제하는 방법, 또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석유 정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약간 발화를 억제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기화가 됨으로써 그것을 어떤 석유 정제, 고품질의 석유를 얻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샌드도 그렇고 이 석유 정제 방법 이걸 쓸 수 있다. 석유 정제할 때 물에 액상의 기표를 따라 상중하로 넣어준다. 코카콜라나 모든 음료수 제조 회사에서도 탄산을 집어넣을 때 상중하로 집어넣는 기술, 또는 여러 개로 여러 군데 표면적을 많이 집어넣어서 탄산을 함유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맥주 회사도 그렇게 탄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정제할 때도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파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물 같은데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한다. 약간 회전 방식으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다가 이건 전파가 돌아가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산소 수출을 전기분해법 또는 플러스 열분해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석유 정지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투기 앞에다 배치해가지고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전투기 앞에 나갈 때 압축 공기를 여러 개로 쏴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전투기를 좀 어떤 초고속 어뢰처럼 초고속 어떤 뭐라 그럴까요? 초공동 어뢰처럼 만들어 갖고 그 안을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가 되는데 미사일 같은 거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압축 공기를 쏘고 이것을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를 막 돌려줘요 회전으로. 그러면 이것이 회오리 바람처럼 더운 공기가 데워서 보내면 더 좋아요. 공기를 앞에서 데워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공기가 주변으로 이렇게 빨아들여지면서 미사일이 추락하게 되거나 균형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강한 전기가 일어나면서 기판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추락시켜서 정탄을 맞지 않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가스는 수소 1, 수소 2, 산소 1인데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수소 1, 산소 1.2, 수소 1.4, 1.5, 1.7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수소 2, 수소 1,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도 수소가 2다 그러면 산소 1.5 이래도 된다는 거죠. 산소 1.7 이래도 되고 수소 1, 산소 8, 산소 이래도 산소가 많아지면은 좀 더 고열의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그래서 불안가스 2대1 제외한 모든 숫자의 결합, 모든 숫자의 배합을 쓰시면 이런 가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 연료를 섞어주면 제가 에너지 단위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천연가스 중에서도 또는 가스 중에서도 서로 에너지 단위가 큰 것을 서로 섞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강한 융합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융합폭탄으로 만들어주거나 증기 형태로 만들어 비행체에 어떤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2개나 3개를 결합하면 초고속 비행체 만들 때 엄청난 고열이나 엄청난 속도를 만들 수 있다. 폭탄 구조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가루나 입자 구조로 들어가서 큰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자탄 방식도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로 해가지고 융합 폭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자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것이 강하게 융합한다는 융합 폭탄의 원리입니다. 뭐 장약이나 폭격 구조에도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연구자석 만들 때도 연구자석을 가루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연구자석을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지만 수십 개 형태로 두께로 이렇게 그런 두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